굴렀다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네, 119 상황실입니다. 샤워하다가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골절은 없이 내부 장비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 전 국민을 응급의료 박사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프로그램 응급의료 완전정복의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보다 정확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실전편 응급의료 교과서 응급의료 완전정복,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제 옆에는 자칫 응급 상황의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5분의 국민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든든한 전문가 군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응급의학 전문의 윤순영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원 소아응급센터 류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준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역시 응급 상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 주제를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8,000건, 10초에 한 번 출동하는 119 구급차. 그 안에는 1분 1초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 응급 환자가 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들. 응급의료 완전정복 2교시. 오늘의 주제. 생명을 살리는 119 구급차 이송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2교시 수업에서는요, 119 신고부터 119 구급차 이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19 신고와 이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윤순영 선생님? 네, 응급 환자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를 빨리 하고 빨리 이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나서부터 119 구급차가 이송해서 적절한 병원에 갈 때까지 구급대원의 안내를 잘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적절한 병원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빠른 신고와 빠른 이송,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119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119잖아요, 사실. 119 신고에 관련해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요, 2018년 한 해 동안 119 신고 건수가 무려 1,138만. 정말? 네. 4,521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계를 다시 자료를 내보면요. 1분당 22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신고 접수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119에 전화를 걸어봤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세상에. 119 전화 걸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응급차를 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한 50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인기척이 없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이상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빠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래도 아빠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약간 지병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응급차 타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그쵸. 있는 시간 안에 119 신고를 한 경험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119를 신고하기까지가 사실 저는 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약간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누가 아파? 어디 왜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약간 좀 남사스러워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119를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는 것 그럼 같아요. 아픈 걸 참고 본인이 스스로 네, 저는 자가 그랬어요. 차량을 네, 이용해서 진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니까 119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경험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에 습관성 트리블이 있거든요. 10년마다 한 번씩 네, 오신다는 그 10년마다 한 증상. 번. 네. 제가 자다가 한 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돌리다가 빠졌는데 습관성이다. 왼쪽이 빠져갖고 오른손으로 전화한 적이 있어요. 119. 네. 한 손으로 사실 전화를 하기가 쉽지 네, 않은데. 쉽지 않은데 오른손 전화해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9 신고도 그냥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신고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재훈 대원님 이게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119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19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의사소통이 안 있고 되면. 또 환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급대원이 장비를 제대로 선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막상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를 눌러놓고도 어떤 순서로 뭘 얘기해야 할지 좀 막막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 사이트. 윤문식 씨 응급 상황입니다. 윤문식 씨. 윤문식 씨는 어느 날 밤 9시 샤워를 하던 도중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발을 헛디뎌 쓰러집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허리가 너무 아파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호흡도 잘 안 되는 상태인데요. 윤문식 씨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오! 거기 119 맞죠? 네, 119 상황실입니다. 네, 어떤 맞죠? 분이시죠? 여기도 맞으시오. 내가 여기 샤워하다가 네네. 아이고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네, 환자분 조금 빨리 좀 긴장하시고요. 와줘요. 네, 환자분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뭐요 주소요? 저기 홍대 그 근처로 쭉 오시면요 네. 왼쪽으로 들어가지고 저 슈퍼가 하나 나와요. 그 우측으로 돌아가면 우체국이 나오는데요. 그걸로 오면 안 되고요. 네, 환자분 그 반대편으로 오면 우리 집 가까이 올 수 있어요. 환자분 조금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 구급차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예, 네, 뭐요? 환자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구급차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소를 아니 그런 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이 전화를 딴 사람 바꿔요, 딴 사람? 아이고. 근데 저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환자분 그 지병이나 드시는 약물이나 다니시는 병원 아이고, 내가 나이가 70대 이상인데 지병이 한두 가지 해도 그럼 처음부터 다 얘기하려면 오늘 날 다 세요. 빨리 와요, 환자분 빨리. 고혈압이나 당뇨, 간염, 네. 혈액 이런 같은 약 아이고, 지금 부르는 거 다 해야 돼. 환자분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 상황이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저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서 뭐 평소 지병이나 고혈압을 물어보신다면 저 같아도 약간 화날 아니, 것 지금 같아. 예. 지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거 말할 시간에 빨리 와라. 아니, 지금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전화 받은 사람 누구요? 굉장히 언짢아지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잘 된 거고 어떤 게 잘못된 신고일까요? 일단 제가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네. 10점 드릴 것 같습니다. 몇 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10점이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신고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잘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한 없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 왔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목조목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일단 신고하셔서 정확한 주소를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뭐요 주소요? 홍대 그 근처로 쭉 오시면요 네. 왼쪽으로 들어가지고 저 슈퍼가 하나 나와요. 그 우측으로 돌아가면 우체국이 나오는데요. 일단 핸드폰으로 만약에 신고를 하셨다면 기지국 위치로 구급차가 어느 정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 반경이 500m에서 한 1km 정도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그렇게 되죠. 네, 정확한 주소를 이야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위해서 환자분의 지병이나 다니는 병원이나 이런 정보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날 다 세요. 빨리 와요, 환자분 빨리. 고혈압이나 당뇨, 간염, 네. 혈액 이런 같은 약 아이고 지금 부르는 거 다 해야 되시오, 다. 아이고 나가. 지병이나 병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병원 선정의 문제도 있고 뭐 다른 뭐 내과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병 같은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출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요즘은 그 핸드폰이 없더라도 요즘은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보이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많기 때문에 하이 빅스비 아니면
뭐 이런 어디 식으로 부르면 되죠. 119 불러줘 이렇게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죠. 119. 가능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응급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뭐야 또? 저런 소리 진짜 무서워. 그럴 때마다 무서워. 응급 상황입니다. 김미려 씨. 계단이 많은 예쁜 복층집에 살고 있는 김미려 씨 가족. 엄마가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중 쿵 하는 소리에 달려나가 보니 두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상황인데요. 진짜. 6살인 첫째는 외관상 부상은 없지만 배가 아프다고 하고 2살인 둘째는 얼굴이 찢어져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미려 씨,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어머머, 이게 뭐야? 왜 굴렀어? 왜? 어머머, 어떡해? 어머, 옷을 찢어가지고. 일단 옷을 찢어서 지원을 해요. 아, 배가 왜 아파, 배가? 네, 119 상황실입니다. 예, 저기 애들이 떨어졌어요. 아, 네, 환자가 아기들인가요? 한 애는 2살이고요. 네네. 한 애는 6살인데 지금 6살짜리는 저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네, 엄마. 환자분 조금 진정하시고, 예, 환자분 조금 진정하시고요. 진짜. 예, 뭐라고? 나 그만 말씀하세요. 네, 안 환자분 들려요. 조금 진정하시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요? 네네. 마포구. 네네. 마포구, 연남동. 네, 알겠습니다. 네, 환자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쳤죠? 지금 제가 저기 밥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쿵 소리가 나서 와봤더니 애들이 떨어졌는지 큰애는 저기 왜 네네. 배가 아프다 그런지 모르겠고 네네. 둘째는 저기 얼굴이 찢어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기들 의식은 있나요, 지금? 호흡은 하나요? 울음소리 들리잖아요. 네네네. 빨리 좀 와주세요. 어떡해요? 아, 아이 두 명 다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환자분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 다른 보호자분 옆에 안 계신가요? 어떡해. 환자분, 친구자분. 애 아빠 돈 벌러 갔지. 어머 어떡해. 어머머머.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미려 씨 열연해. 죽겠네. 아우, 진짜 열연해. 연기 대상감 아닙니까? 최근에 본 연기 중에 최고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려갈 때마다. 진짜 리얼해요, 맞아. 너무 리얼했어, 진짜. 아유 세상에. 이 정도면 사실 가겠다, 그 봐. 신고의 내용을 떠나서 맞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네, 제가 봤을 때 평가를 한다면 네. 90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잘했어요? 엄청 뭐라고 그럼 거의 뭐 흠잡을 게 없네요. 어떤 게 잘한 일단 걸까요? 그 실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게 잘해주셨어요. 맞아. 특히 아기 어머니들이 아기가 다치거나 아프면 정말 정신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정신줄을 놨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실 수보 요원이 물어보는 것을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도 힘든 상황이지만 신고를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아니 해줘도 그런데 되고. 저분은 여자한테 너무 후하게 주는데 아, 내가 전혀 그렇지 물어보는 대로 다 않습니다. 대답했는데 왜 나는 주소를 안 0점을 줘요? 됐잖아. 정확한 주소를 대지를 않아. 약 올리셨잖아요. 아니 그걸 자기가 알아서 찾아와야지.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 모든 질문에 대답을 잘했지만 네네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뭘까요? 아, 조금 흥분하셨다는 부분? 아니 근데 이게 통화하다 보니까 이게 더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막 급해 죽겠는데 너무 얌전하게 맞아요. 착하게 말씀을 네. 하시니까 뭔가 소리도 얄미워요. 잘 안 들리고 아니, 예. 같이 흥분하면 같이 곤란해지니까. 근데 굉장히 혼내키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신랑이 이제 응급 그 진료실에 있을 때 네. 찢어져 갖고 온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애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이쁘게 좀 꾸며주세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쁘게 꾸며달라는 얘기를 수십 번을 해갖고 알았어요 해바라기 모양으로 꾸며줄게 나 가만 좀 계세요 혼내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잠잠해졌다고.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더 날리신 거예요 애보다도. 진짜 자칫 진료에 방해가 될 정도로 흥분하는 거 환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119 신고의 올바른 신고 방법, 정석은 뭘까요? 자, 119 신고에도 꼭 필요한 기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9에 전화해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자의 나이와 성별, 질병, 그리고 복용 중인 약, 그리고 다니는 병원을 알려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6단계를 이용해서 한번 올바른 신고를 해보면 네. 어떨까요? 정말 국민 대표로 나와주신 네, 응급미남 박희순 씨께서 자,
전화를 걸어주세요. 여보세요? 네, 119 상황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좀 빨리 좀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환자분 어떤 일이시죠? 어디가 불편하시죠?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유 없이 맞았어요. 불쌍해요. 그 폭행을 당하셨어요? 네. 폭행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폭행을 당했어요. 자, 환자가 있다는 거 알렸죠? 계신 위치가 어디시죠, 여기요. 지금? 순인의 왕족발. 네. 불족 마시는 데 있잖아. 불족 마시는 데. 환자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걸으실 수는 있나요, 지금? 지금 걸을 수는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얼굴만 맞았거든요. 얼굴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옆에 그 다른 보호자분의 친구분은 안 계신가요,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요. 네,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보호자분 연락처를 좀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여자친구 연락처요. 잠깐만, 010. 네네. 이 친구가 연락처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알겠습니다. 누구랑 네. 연락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처 안 알려줬대. 신고자분 지금 구급차가 출동을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네네네.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리얼하다. 그래요? 자, 박희순 씨가 나름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번지수까지 얘기하는 치밀함을 보였거든요. 굳이 지적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적을 하자면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 능력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걸 메신저로만 연락하거든요. 이걸 위로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근데 이제 빠른 출동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또 3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출동을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유선 전화, 그러니까 집 전화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주소가 바로 뜨겠네요. 그렇죠. 이제 집 전화로 하면 저희 119 상황실에 정확한 집 주소가 번지까지 접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빠르게 저희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찾아갈 수가 있죠. 주소를 이야기할 때 또 유의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소를 말씀하실 때는 구주소, 그러니까 집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도로명 주소, 새 주소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못 외워요. 맞아요. 도로명 어려운데. 아까 나 번지수로 말했는데. 근데 왜 도로명 주소로 얘기해야 되나요? 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집원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집원으로 신고를 해도 저희가 위치는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도로명 새 주소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마지막 3번째는요? 네, 그리고 3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고 타지에 가셨을 때 이럴 때는 인근의 상가나 가게에 있는 상호나 아니면 고유번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도 도움이 되나요? 네, 가끔씩 작동을 멈춰서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몰랐어요. 버튼 누르는 부분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고 QR코드도 있으니까요. 네, 승강기 번호만 알고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신기하다. 전국에 있는 모든 승강기가 번호가 틀려요? 네, 다릅니다. 네. 몰랐어요. 고유번호가 있구나. 자, 국가 지정번호로 산업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휴가 처리되거나 행락 처리되면 산에 등산하시다가 또 맞아요.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보면 등산로에는 저렇게 국가 지정 번호 산악 위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진짜 산에 올라가면은 이게 조난당하거나 만약에 뭐 다리를 삐거나 그러면은 너무나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여기 위치가 청계산이긴 한데 여기 중턱이긴 한데 거기서 세갈래길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뭐 산악 위치 번호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 전신주에 보면 저렇게 고유 번호가 있으니까 네, 정확한 위치를 모르신다면 저 전봇대 번호로 번호가 있구나.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죠. 와. 신기하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신고 방법인데요. 도로 가장자리, 그러니까 갓길이죠. 초록색으로 이종 좌표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100.2라고 적혀 있다면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서울 방향 100km 정도에 지금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키로수구나. 네. 자, 그렇다면 아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네. 이 3가지를 숙지한 상태에서 빠른 신고를 한번 해봅시다.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신고. 여보세요? 119죠? 네, 119 상황실입니다. 어떤 상황이시죠? 여기 순인의 왕족발집 지금 여기 전화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치 빨리 오세요! 확인됐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떴죠? 끊을게요! 떴죠? 끊을게요!
아, 이렇게 하면 잘한 건가요? 30점 드리겠습니다. 왜요?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네. 말안 했잖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아, 해요. 맞다. 찾아오라고만 하고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나 여기 주소 뜬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또 위치가 정확하니까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서 출동하면서 네, 다시 전화를 해서 거시겠죠.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아까 박희순 씨가 전화하실 때 이렇게 어디 족발집이 하고 툭 끊었을 때 사실 상담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거 장난 전화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장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엄청나. 그 전화번호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그 장난 전화 같은 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보다 지금 문제는 비응급 신고라든지 아니면 허위 신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비응급이라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기가 칼에 요만큼 비어서 피가 요만큼 나는지 아유. 아니면 코피가 조금 난다든지 네, 그냥 뭐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응급 상황들이 많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요. 동물 신고를 그렇게 네?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우리 아기가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가보면 강아지나 이런 경우가 많죠. 네, 동물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한테는 애기지만 사실. 애기가 여러 종류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죠. 신고자분, 저희가 동물은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에 이송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아지 잘못되면 당신 책임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택시나 뭐 이런 것처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보통 월요일 아침에 네,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 막히니까. 그렇죠.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걸어서 나오십니다. 걸어서 구급차를 타시고 타서 저희가 물어보면 내가 어느 대학병원에 9시까지 예약을 해놨으니까 9시까지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건 아니다. 네, 너무하셨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출동이 많죠. 아직도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군요. 지금까지 올바른 119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신고 방법만큼이나 이송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19 구급차 이송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5분의 국민대표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네.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야말로 응급 환자들 이송하는 차기 때문에 응급 중증 환자들 외에는 특별한 거는 그렇게 많이 신고는 없을 것 같아서 많아봤자 한 몇백 건? 몇천 원 되지 않을까요? 야,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몇백에서 몇천까지 유출을 해주셨는데요. 2018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요. 1일 평균 출동 건수가 무려 8,013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출동을 해서 이송하게 된 건수만 해도 5,050건. 네, 이송된 인원은 5,150명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다. 네, 그러니까는 구급차가 10.8초마다 이제 한 대씩 출동을 하고요. 16.8초마다 사람 한 명을 이송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큰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을 줄 정말 몰랐네요. 네. 지금 뭐 5분 가운데서도 이용해보신 경험이 아까 말씀해주신 3분. 네. 네. 그렇죠. 미래 씨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저는 타보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근육이 아프신 병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내려가시다가 못 타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휴게소에 들리셔가지고 다시 또 승용차로 갈아타시고 또 가시다가 또 불편하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구급차를 다시 부르고 그렇게 진짜 생쇼라고 하죠. 진짜 그 난리를 치면서 광주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가족 중에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타본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한참 연애를 할 때 저희 남편 레지던트였었어요. 근데 네. 바쁘니까 제가 병원 앞에 이제 가서 기다리다가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그때 딱 이제 응급차가 진짜 엄청난 사이렌을 울리고 이제 딱 도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 차에서 누가 어떤 환자가 내릴까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들컷에서 실려져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뒤에서 누군가 하나가 쫓아 내려오는데 뭐를 들고 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 그 잘린 다리. 내리는데 벌써 한 25~26년 전 얘긴데도 아직까지 그때 그 충격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눈에 선해요, 사실. 진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래요. 직업이지만 매일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주변 분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네, 그 대원들의 성향이나 멘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조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안 있어요. 흔들리실 것 같아, 진짜.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임하시는 거죠. 응급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병원에 가는 게 큰 병원에 가면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있던 남성을 구조하려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얼마 전에도 또 순직하시는 그런 아이고, 그 정도로요? 아니 아프다는 사람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패는데. 자, 119 구급차 이송에 관해서 저희가 이 시간 배워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실전편입니다. 119 구급차 이송에 관해서 저희가 이 시간 배워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실전편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보면서요. 실전 응급 상황 대처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워보려고 해요. 119 구급차 이송에 대한 문제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휴일을 보내던 김 씨 부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낀 김 씨. 1교시 때 만났던 그 상황인 것 같죠? 심지어 발음까지 어눌한데. 그때 당시 발음이 왜 이래? 여보, 괜찮아? 여보, 너 짧아. 왜 그래? 119죠? 저희 남편이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발음도 이상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도 그런 차분히 건 없어요. 119와 전화 상담을 마친 네. 김 씨의 아내. 저희 집으로 와주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 119가 지금 온다니까 조금만 참아. 상황을 전해들은 구급대원이 집으로 출동하기로 한 상황. 잠시 후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119 구급대입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이제 어떤 상황이신가요? 남편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말투도 좀 어눌하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까 전화 드리기 직전에요. 환자분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눈 한번 떠볼게요. 다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려보세요. 안 움직이시나요? 마비가 됐나 봐. 아이고, 어떡해. 여러분, 현재 환자분은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응급실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가야지. 결국 김 씨는 구급대원과 함께 119 구급차를 타게 됐는데 현재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인 A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큰 병원이 낫지 않을까요? 대학병원으로 가시죠. 보호자분이 많아하는 병원은 거리도 있고 지금 환자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처치가 안 되기 때문에 A병원으로 가시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작긴 한데 남편이 늘 다니던 병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죠. 그 병원은 현재 규모가 작아서 바로 이제 뇌졸중 의심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빠른 처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A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문제입니다. 119 구급차에 탄 응급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A병원으로 갈게요. 1번 119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결정한 병원으로 간다. 거리가 멀어도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갈게요. 2번 거리가 멀어도 큰 대학병원으로 간다. 작은 병원이어도 남편이 다니던 병원으로 갈게요. 3번 규모가 작아도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간다. 과연 정답은? 이번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내분도 사실 남편분을 누구보다 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19 구급차 이송 시 올바른
판단은 무엇일까요? 1, 2, 3번 중에 하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에 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박희순 씨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윤문식 씨는 1번을 선택하시는 거죠? 구급대원이 정한 병원으로 간다를 선택해 주셨고요. 김미려 씨와 박성현 씨는 거리가 좀 있어도 아무래도 큰 병원이 낫다. 대학병원으로 간다. 조민희 씨와 박희순 씨는 남편이 평소에 다니던 그렇죠. 네, 그 병원으로 간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판단 근거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윤문식 씨는 어떤? 우리나라 옛말에 호랑이가 물에 빠지면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올챙이 말을 들어야 살아요. 여기서 그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그 구급대원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호랑이여도 전문가를 따라야 된다. 말이라고 그래요. 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따라야 된다를 선택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아기들 데리고도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갔는데 거기서 또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애초에 큰 병원으로 가자. 맞아요. 박희순 씨는 왜 3번을? 아무래도 그 남편분이 다니시는 병원이 그 남편분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병력도 알 수 있고 진료를 볼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가자마자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안 찍고 시간도 절약될 것 절약할 수 같다. 있고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3번을 했는데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요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인 저도 것 사실 이 문제만큼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과연 정답은 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말씀하신 A병원으로 갈게요. 119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결정한 병원으로 간다. 틀렸네. 그 119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보고 판단한 병원으로 간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저희 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 응급실의 상황 아니면 중환자실, 병실 등의 상황을 모두 확인하고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선택을 해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환자 보호자가. 맞아요. 너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지도의사가 있는데요. 지도의사와 직접 또 통화를 하고 또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병원의 의사와 직접 또 통화를 해서 진료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진료 가능한 적절한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원래 진료 기록이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근거해서 치료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빨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네. 응급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병원에 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의사나 응급구조사 판단을 믿고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면 대기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더 빠르게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통이나 뭐 감기 환자 이런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면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응급의료 기관이 400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3개의 종별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좀 어렵지만 이렇게 3개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 35개 전국에 있는데요. 가장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0개 정도 있는데 권역센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응급의료 기관은 나머지 200개 정도 기관인데 경증 환자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데 119 구급대원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역 외상센터가 또 따로 있는데 그곳은 중증 외상 환자, 뭐 심한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을 당한 외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이송을 119 구급대원이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19 구급대원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경증 환자가 막 권역센터로 밀고 들어갈 경우에는 중증 환자들이 조금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의 치료 시간도 늦어질 수 있고 경증 환자 본인도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수 있는 거죠. 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있던 남성을 구조하려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맞아. 네. 많이 보셨을 것 불쌍식한 같아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어. 진짜 가만히 많이 나오는데 미치겠어. 내가 뛰어보려고. 현장에서 자잘한 욕설이나 어떤 뭐 가벼운 터치나 뭐 폭행 같은 거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치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에 취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들은 기분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서 잘 웃고 대화도 잘 되다가 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듣다 보니까 정말 막무가내잖아요. 네네. 이런 환자나 보호자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제도적인 방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네, 먼저 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은 구급대원,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때는 5천만 원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차도록 이렇게 법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아니 아프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팬데. 근데 거기서 또 심하게 맞대응을 했다간 또 그렇죠. 저희가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네. 구급차 안에도 무슨 CCTV라는 게 이런 게 있죠? CCTV가 장착이 되어 있고 구급대원분들도 이렇게 웨어러블 캠, 액션캠을 달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구급차 이송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응급 환자 이송 중에 끝판왕은 헬기 닥터, 헬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는데 진짜 닥터 헬기가 도심 한복판에 탁 내리더니 그 응급 정말 그 환자 있잖아요. 환자를 너무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영화 진짜 멋지다. 진짜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닥터 헬기에 대한 관심 또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닥터 헬기가 환자를 어떻게 이송하는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공수했는데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머. 몬스터형들 시츄에이션하고. 정말로 그 닥터 헬기가 용이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렇게 내용만 보면요. 닥터 헬기 더 많이 만들면 맞아요. 되는 거 아니야? 네. 더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운용되고 있는 닥터 헬기가 6대이고요. 8월 달부터 이제 한 대가 더 운용이 되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돼요. 6대밖에 없어요? 네. 복지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닥터 헬기는 그 정도 대수이지만 소방 헬기도 있고 해경 헬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범부처가 같이 헬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만큼 이제 닥터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일단은 구급차를 타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면 굳이 닥터 헬기가 필요하진 않고 일단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겠다 하는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중증 외상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에 의심되는 환자들이 이용하게 되고요. 또 이제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그래서 교통이 좀 육상교통이 불편한 곳들 이런 곳에서는 그 중증 응급 환자들이 실제로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응급센터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헬기 이착륙에 대해서 그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시끄러워서. 우리도 봤잖아요. 그 총 많이 맞아가지고 오창성 씨 그 이북에서 온 사람. 차에서 내려 탈출하는 귀순병사를 향해 사정없이 총을 겨눕니다. 그런 사람들 만약에 닥터 헬기가 없었으면 그 분 넣고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좋은 그 훌륭한 이 제도인데도 그 주민들이 좀 시끄럽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유롭게 뭐 이렇게 이착륙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닥터 헬기 소음 관련해서는 소음 때문에 이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하실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닥터 헬기 이제 띄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헬기가 구급차보다 소음이 월등히 뭐 크거나 하진 않고요. 예산만 허락을 한다면 사실 닥터 헬기가 더 많이 보급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아까 윤문식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착륙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소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요. 괜찮은데요? 들을만한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구나. 지금 들으신 닥터 헬기의 소음 어떠셨어요? 계속 헬기가 멀어지는데요. 지금. 네. 아니 요즘에 가신 거지. 지금 헬기가 갔습니다. 네, 들을만한 게 저희가 요새 이제 청소기를 쓰는데 약간 고장이 나는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소리. 그 정도밖에서는 소리가 느껴지지 않고 들을만하거든요. 이 닥터 헬기의 소음이 데시벨로 따지면 1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10데시벨 정도의 다른 소리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들려주세요. 지하철 안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입니다. 별 차이 못 느끼겠는데요? 네. 아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늘 겪는 소음 아니에요? 이 정도고 저 정도고 사람의 생사가 갈린 문제인데 그 소리 때문에 그런다는 게 난 화가 나는데요. 일단 자, 그러면 지금 들으셨던 데시벨은 85데시벨이에요. 그리고 구급차 앰뷸런스 소리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지 이거는. 왜 이게 더 크게 들리지? 구급차 앰뷸런스 소리는 어떠셨어요? 사실 심심치 않게 저희가 매일 듣는 많이 소리 듣죠. 아닌가요? 네. 구급차 데시벨은 100데시벨입니다. 네. 우리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헬기가 헬기라는 크니까 선입견. 저 너무 시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지하철이랑 구급차들은 평소에 많이 이렇게 들으니까 익숙해져 익숙해서 있어서. 작게 들리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스튜디오에서 더 체감하기 위해서 우리 트롯 여신 박성현 씨의 고음은 과연 근데 지하철보다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노래하시는 당연히 안 분인데. 노래하시는 분이 지하철보다 안 나오면 짜짜. 어떡하지? 네. 다음 한 소절 그냥 남행 열차 짧게.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몇 나왔나요? 몇 나왔나요? 126, 126. 126이요? 웬만한 헬기보다 더 나왔어요. 야, 대박이다. 너무 시끄러웠어요. 박성현 씨의 목소리가 그렇게 못 들을 정도입니까? 아니요.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까? 아니죠. 네. 심지어 이 고음보다도 낮은 소리가 닥터 헬기 소리인데요. 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닥터 헬기 소음을 좀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자는 소생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국종입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인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이 풍선이 터지는 순간의 소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닥터 헬기 소리가 풍선을 터뜨릴 때 나는 소리 정도의 소음이다. 이런 취지의 캠페인인데요. 그래서 닥터 헬기 소음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의 소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이 릴레이 응원에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풍선 터지는 소리 뭐 별거 아니잖아요. 했어요. 네. 앞으로 하늘 위의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 헬기의 소음은 그냥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소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119 신고 전화부터 119 구급차 이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왜요? 그래. 불쌍하게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신지 심화학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잘 보시고 정답판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주세요. 2교시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문제.
119 신고 시 119 구급차의 빠른 출동을 위해 구급대원에게 알리면 좋은 정보 세 가지는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박희순 씨가 요 빠른 출동을 전제로 한번 훈련을 거쳤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왜 안 나죠? 내가 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약간 번호들이었는데요. 네. 번호들이었죠. 아휴, 이렇게 골치 아플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저번부터. 자, 처음에는 6단계로 알려야 될 정보를 이야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빠른 출동을 위해 알려주면 도움이 되는 정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하이. 자, 정답을 마무리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세 번째 거 못 썼어요, 저는. 네. 못 썼어. 예. 윤문 씨 어려워요. 신 주소와 환자의 상태, 주변 건물, 도로번호 말씀하셨고요. 박선영 씨 뭐라고 적으셨죠? 주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평소 질환 거 먹느냐. 아, 이건 6단계 기초 신고 단계인 것 같아요. 헷갈렸어요. 희순 씨는 저는 이걸 2번으로 하고요. 네, 정확한 위치를 1번으로. 3번으로 할게요. 네. 3번은 어디가 안 좋은지로 하셨습니다. 조민 씨 고유번호, 도로명 주소, 유선번호. 자, 김미려 씨 도로명 주소, 상호명, 고유번호. 자, 이 가운데 정답자가 있어요?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유선번호,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조민희 씨, 김민자 씨,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교시 핵심 포인트를 맞춰보기 위한 2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2번째 문제. 닥터 일기의 소음인식 개선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의 이름. 뭐지? 아, 방금 그 영상을 봤는데요. 방금 저한테 이 캠페인에 한번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알겠어요. 왜 박희순 씨가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 캠페인. 닥터 일기의 소음인식 개선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틀리면 뭐 연예계 은퇴하죠. 연예계 은퇴하죠. 아, 그 정도 자신 있습니까? 아, 그 정도예요? 은퇴식을 채널 A에서 마련해 주시면 안 돼요? 은퇴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로 박희순 씨가 그동안 쌓아왔던 개그 인생을 16년간의 종지부를 찍고 찍을지. 16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될지 정답 들어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궁금하다. 박희순 씨 풍선. 풍선 아니에요? 조민 씨 선생님 소생 풍선 캠페인. 아까 풍선 있었죠. 빵 터뜨렸잖아요. 뭘로? 그래, 풍선을 터뜨리는 그 캠페인의 캠페인을 얘기하는 이름은 거예요. 무엇이냐 하는 뭘로 것이었는데요. 얘기하는 자, 박희순 씨의 은퇴 여부 보겠습니다. 은퇴 시키자. 은퇴. 그냥. 정답은 소생 캠페인. 소생 캠페인. 저는 진짜 맞췄어요. 캠페인 이름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들. 잘 가요. 박희순 씨는 이렇게 16년간의 연예계 생활을 마치게 되셨습니다. 다음부터 저희 동네에서 치킨집을 오픈합니다. 아,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회식으로. 네. 네, 치킨집에는 꼭 네. 닥터일기가 착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다가 풍선으로 장식해 놓으려고요, 치킨집. 네. 자, 이만큼 여러분들이 어렵다. 헷갈리기 쉬운 네. 이름이었죠. 근데 뭐 캠페인 이름 자체보다도 그 중요성만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문제. 또 있어요? 마지막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했는데 또 풀어도 은퇴하셨지만 한 문제 정도는 더 풀 그래요?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은퇴를 했는데 이제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세 번째 문제. 응급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할 때 어느 병원으로 갈지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땡땡땡땡이다. 사실 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네 글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면 제가 갖고 있는 집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전 재산을 환원하시는 네, 전 건가요? 재산을 네.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오빠. 나 불안해요. NGO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연예부 기자분들은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방송사의 큰 한 획을 그을 그렇죠.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은퇴와 있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구급대원, 소방대원. 네. 같은 말 아닌가요? 소방대원 같은 말 아닌가요? 자, 같은 말인지 아닌지는 자, 잠시 후에 이재현 구급대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겠고요.
그 판단에 따라서 박희순 씨 집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구급대원. 구급대원입니다. 소방대원도 맞죠? 구급대원이 사실 정답이었는데요. 소방대원도 맞다고 해야 될지. 지금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거든요. 소방대원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집은 지켰어. 네, 왜 소방대원도 맞는 거죠? 구급대원도 소방관이니까요. 네.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119 이송과 신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정답자를 정리해 보니까 오늘은 조민희 씨가 세 문제를 다 맞히셔서 네, 최고 오답학생이 되셨습니다. 집중 많이 했어요. 네. 김미려 씨와 박성현 씨도 두 문제씩 맞추셨어요. 다 맞히신 분은 다음번에 또 출연하시나요? 해야죠. 네, 출연 기회를 얻으시게 됐고요. 지금 박희순 씨는 이제 바깥에 연예부 기자분들이 은퇴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은퇴식 기자회견을 하시면 기자회견은 좋겠습니다. 따로 하는데 기자분이 얼마나 올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119 신고 그리고 이송 과정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몰랐던 상식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진짜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저도 나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민희 씨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러니까 그냥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이용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느니까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얻은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상식을 얻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 예비 신고자잖아요. 이런 신고자분들에게 우리 이재현 대원님께서 꼭 한 말씀, 당부 말씀 주신다면요? 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기 전에 내가 신고함으로 인해서 심정지 환자 같은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만나지 못하고 마지막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한 신고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응급의료 완전정보 이번 주도 유익하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 함께 외쳐볼게요. 응급의료 완전정보! 수고하셨습니다.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에. 아이고. 너무한다 진짜. 아니 저런 싸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운이 풀리지 않는 듯 난동은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